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서 지난 세계일보에 보도된 의혹 기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부인하셨던데요. 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기에서 의혹이기 때문에 답변할 특별한 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체육회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삼만 창원시 제2부시장이신데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져서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저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확충해야 될 기반 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 자전거 자체는 소모품이지만은 자전거 도로는 우리가 영구히 가꾸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창원 특례시에도 창원을 빼고는 마산이나 진해는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또 확보율도 적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자전거 도로 확보에 매우 다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현황입니다. 예. BRT 공사 구간인 원희대로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일부가 폐쇄됐다는 게 아니고 일부 임시 폐쇄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꾸 이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다 보면은 혼란이 생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임시 폐쇄된 거 맞죠? 그렇죠, 임시 폐쇄입니다. 네, 네.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희대로 자전거 도로 폐쇄 구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병행하는 도로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구간은 보행자들도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시민들 안전을 추구해야 될 시정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험으로 몰고 있는 계기입니다. 원희대로 자전거 도로 폐쇄에 대한 소관부서의 부시장으로서 어떠한 역할과 대책을 그동안 강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희대로 BRT 사업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임시 폐쇄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하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와 녹지 내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은 아마 그 설치 변경, 임시 폐쇄된 아마 그 구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BRT 주항을 하다 보면 차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부시장님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다소 12월 말까지 SBRT가 완공될 때까지는 다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저 BRT 공사할 때 자전거 도로가 임시 폐쇄되고 하는 걸 이미 우리 담당국에서 다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임시 폐쇄하기 전에 병행도로 지금 현재 아까 저 겸용도로 겸용도로 병행도로 상에 저 지금 보도나 저기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힘들고 저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부터 먼저 공사를 해놔놓고, 그죠? 뒤에 지금 현재 갓길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임시 폐쇄하는 게 맞는 거죠, 순서가.
예,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예. 역할을 하셨는가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 자전거 도로 임시 폐쇄를 해서 우리 다시 gem령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설치했다. 그럼 그 설치하는 또 과정과 비용과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임시 자전거 도로가 다시 완공되고 나면 다시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용은 그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차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해결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강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구간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공사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계속 촉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소관하고 계시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걸 여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제때에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전거 활성화는 창원시 시정 목표인 대중교통 확산과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자전거 도로는 솔직히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자전거 도로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총 657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는 이름만 자전거 도로이지 2008년도 누비자 도입 당시 달라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가짜로 하면 저기 보시다시피 해외 연수 때 개락한 독일의 자전거 도로와는 너무 큰 대비가 되어서 솔직히 자전거 도로를 하기에 민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가 그리고 정비, 새 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우리 존경하는 박 회장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독일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자전거 도로가 사전에 확보되어서 저리 설계되었다면은 두말할 나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창원 특례시만 보더라도 마산 진해는 지금 창원 정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창원은 그래도 계획도시에서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라는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 자전거 도로가 우리가 탄소 제로에도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교통수단을 갖다 어느 관점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할 건지 사실은 아니면은 도보나 레저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와 정비 개설이 어느 정도 범위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 있다, 자전거 도로를 늘리자 이런 접근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라도 제대로 보수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맞지 않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 허다하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정비해 나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선시킬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제가 그게 이야기하는 꼭 거예요.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창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좀 전 시정 질의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창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가 지난 12월경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1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창원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저기 보시면 결과 보고서를 보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나마 이 보고서에는 우리 창원시 노동정책에 참고할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 계획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수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우리 시의 노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실행 가능한 것부터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를 할 수 있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11월 정도 됐을 거예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방문하면서 노동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창원시의 노동의제가 지금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노동에 대한 철학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실종된 건 아니고요. 노동이라는 거는 이 개인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아실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같이 실현하는데 하나의 큰 좋은 도구고요. 또 어떤 기업이라든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같이 또 함으로써 그 지속 가능한 그 노동을 또 제공하는 그런 좋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와 같은 어떤 법치 하에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창원시 같은 데는 노동의 어떤 취약계층들, 청년이라는데 이런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창원시가 또 노동 중심, 또 우리 기업과 또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그래서 계속 리딩해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정책에 대한 이런 의견을 내고 또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이 노사특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상급 상당에 해당하는 노사특보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정책을 포함해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좀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노사 상생에 대한 이런 소통, 대외 협력 관계 구축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면서 특히 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우리 노사특보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노동특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현 집행부 들어서 이제 노사특보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노동특보와 노사특보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에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추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예. 사용자보다는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시정의 중심은 약자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일하기 좋은 창원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한번. 예, 뭐 새가 잘 날라 그러면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잘 같이 흔들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 기업들도 같이 또 사도 같이 노와 같이 이래 할 때 우리 창원이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현재 노사특보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버스 파업 당시에도 차라리 파업을 해라는 데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참조해서 노사특보가 노동 문제에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사특보께서 지금 사업뿐만 아니라 노 쪽에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애로랄까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시정에다 다 네. 반영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흔히 노동자 밀접 도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창원시 총인구 135만 475명에서 취업자 수가 52만 9,900명으로 이 중 대부분은 제조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일하기 좋은 도시는 곧 창원시 관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고 창원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점은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노동하기 좋은 도시 창원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그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잘 충실히 해서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박혜정 의원님의 어떤 요구에 또는 기대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원시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노사특보 이 정도이죠.
또한 노동과 관련한 일들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내 노동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정책을 생산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이죠. 시장님, 노동자 밀집 도시라는 이런 특수성, 이 창원시라면 노동전담 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뭐 노동특보께서 관련된 부서의 기능들을 잘 종합 조정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꼭 그 지적하신 내용이 또 뭐 정책으로도 반영돼야 될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이러한 타 시도의 노동 전담 부서의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약속하셨듯이 노동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행계획 수립에도 강력한 좀 정책 의지를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승규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은 생략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전국 미더덕 출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가구 수가 4,593가구, 수산업계 종사자 수가 6,414명, 창원시 전체 18,000개 정도의 요식업 중에 횟집만 750개 정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에 쓰나미와 같은 영향을 미칠 테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시 관내 피해 규모를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사전에 어떤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그 지금 섣불리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이야기는 하기 좀 어려워서 네. 답변을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생산량과 소비량 이런 걸 면밀하게 다 산출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곧 이런 피해가 눈앞에 닥치는데 그 예상 규모가 얼마가 될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도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제주연구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 및 대응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놓은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결과에 보면 오염수 방류 시에 수산물 소비가 83.4% 줄어들 것이라 하고 제주산 수산물,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감소도 49.1%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제주 수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4,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저 용역 결과에서 지금 담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경남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3% 정도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거라고 이미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창원시의 피해 예상액도 충분히 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시장님, 이런 연구조사도 우리 창원시에도 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상 피해액이 기후에 불과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꼭 한번 조속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원시 해역의 방사능 오염 지금 측정 장소가 이제 시장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있는데 두 이번에 군데, 해수부에서 늘리면서 두 군데도 추가해서 한 4군데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 추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진해하고 마산하고 돼 있는데 마산 한 군데 더 하고 예. 진동면까지 넣어서 한 4군데. 예. 일단 앞바다는 그래 하고요. 그다음 좀 먼 바다는 지금 수원안리에서 더 촘촘하게 해양에 대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원전 앞바다하고 미더덕 주산지는 진동만이신데 꼭 이런 장소가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를 좀 구분해서 방사능 오염 측정이 아주 촘촘하게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또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는 우리 통영에 있는 경남 수산물 안전관리센터에 있는 이제 감마 핵종 분석기라는 이 장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진주에 이제 보내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이제 검체를 보내고 결과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우리 시민들도 수산물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경남도에 있는 그 방사능 측정에 관계하는 분들의 어떤 측정 장비의 한계, 그리고 또 보유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감마 핵종에 관한 거는 한 7일 정도 걸립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7일 정도면 생선이 이제 유통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0분으로 확 줄이는 걸로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정부 기관들은, 중앙정부 기관들은 30분 다 할 텐데, 지금 경남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도 아마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 30분 내로 감마 핵종에 대해서는 확 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하신 그 감마 핵종 분석기는 또 삼중수소, 뭐 플라티넘 이런 우리 방사능에 보면 알파선이나 뭐 베타선 이런 것은 검출이 안 돼요. 지금 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도 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전 방사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남에서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알파가 감마 핵종에 대한 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정 장비의 문제, 보유 인력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창원에서 아까 얘기한 4군데에서 여러 가지 그 생선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수거해 가서 하는 데는 알파라든지 베타 핵종에 대해서도 전부 다 검사가 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다 완벽히 지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쨌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장님 책임하에 창원시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함을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황대응반을 이달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혀주셨어요. 기구의 성격이 조금은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잘하셨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이 대책반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빨리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학적 기반화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해서 소비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강력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137만 톤의 오염수를 해수와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원자로에는 오염수가 지금도 계속 하루 평균 140톤에서 90톤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멈출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서는 어저께 시정 답변에서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청하셨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보를 하셨어요? 물론 방류 그 자체는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방류를 하게 됐을 때 그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서 또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저께 문승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계속 말씀하신 게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류와 관련한 입장을 지금 발표할 수 없다는 유보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지금 중앙부처의 원자력 국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시스템은 다 돌아가는 걸 파악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미더덕 출항의 70% 차지하고 진해, 마산항, 신항 많은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시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눈앞에 닥쳤어요. 그러면 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피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IAEA에서 정확하게 검증 결과가 발표되고 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시민 입장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하는 잘못됐을 때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경상남도 도지사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장님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시니까 입장을 유보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은 어쨌든 간에 7톤 좋던 간에 정치인이십니다. 맞잖아요. 지금 옛날처럼 원자력 국장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희망을 주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하실 생각이에요? 그 유보라기보다도 이제 그 섣부른 판단은 상당히 좀 건물이라는 거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야 할 때, 왜냐하니까 이게 그 과학적인 근거는 좀 근거에 비추어 봤을 때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지만 또 여러 또 어떤 그 안심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넘어서 안심 단계까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지금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는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방류 자체가 아니라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뭡니까 그 알프스 시설을 통해서 다 핵종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수거하고 나머지 이제 남은 삼중수소라든지 그 방류에 대해서 방류 자체가 또 바닷물에 여러 가지 이제 희석이 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IAEA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들어가 있고 또 프랑스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IAEA의 최종 보고서도 지금 안 나온 상태고 오염수와 관련해서 해양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팽팽한 지금 논쟁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우리는 창원시장으로서 창원 시민의 피해를 일단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업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나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문제를 비롯해서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중앙정부에다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관점이 조금 그렇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 모든 것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우리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정 질의에 답변해 주신 홍남표 시장님과 조명래 제2부시장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자전거 도로 현황 조사와 정비, 노동 기본계획 수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등을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의 수행